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들이 처리됐습니다. 본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세입 68억 8,288만 7천 원, 세출 84억 6,306만 5천 원으로 내년도 진주시 살림살이는 총 1조 7,981억 3,156만 3천 원이 됐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강진철 의원이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인 최지원 의원을 비롯해 박미경, 박재식, 최신용, 최민국, 오경훈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펼친 예결위는 건전한 재정 운용 고려에 더해 꼭 필요한 것에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는지 최우선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역 이슈와 관련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한 박미경 의원은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윤성관 의원은 진주 실크 융복합 전문 농공단지를 산업코드 지정형 일반 농공단지로 전환해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종현 의원은 대표적인 딸기 주산지인 수곡과 대평면에 딸기 사업화와 연구 개발을 위한 특화 장목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박재식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진주시 차원의 디지털 범죄 예방 정책과 피해자 보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김영석 의원은 스마트 경로당 조성 공모사업 성공을 위해 스마트 경로당 관리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본회의에서는 최지원 의원이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예산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제도의 선제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0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이 지역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국 조례안이 최종 부결됐는데 일부 지적사항을 보완한 수정 조례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3일 열린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수정 조례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보완 요구가 잇따랐던 진주정신 확립과 계승 취지, 공원 내 유적 보호를 위한 제한 사항 등을 추가한 안건입니다. 진주정신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역사공원의 핵심이 되는 유적에 대한 보호 규정도 미비했습니다. 투표 결과 의원 총 2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도 재상정됐지만 반대 15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지원시설과 지하주차장 등 공원의 본격적인 운영이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된 셈인데 진주시는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일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공원 명칭을 진주역사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옛 유적 보존과 호국 정신 계승 추가, 안전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한 조례안 수정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이는 내년 2월 임시회를 전후해 상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준공 이후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 부결로 본격 운영까지는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관련 조례가 발의된 것은 서부 경남에서 처음인데요. 지역서점의 의미와 지자체의 지원 계획 수립 등이 핵심인데 관련 내용을 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영자의 개성과 취향을 바탕으로 책 판매뿐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까지 역할을 넓혀온 지역 서점. 하지만 독서량 감소, 매체 다양화 등 외부 요인에 유령 서점도 도서관 입찰을 허용하는 관련 제도에 맹점이 더해지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의 경우 대형 서점이 없어 지역 서점 의존도가 높지만 정작 전국 83개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활성화 조례조차 없어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부 경남 최초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역 서점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서점의 경영 안정화를 좀 도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 인구 저번 확대로 인해 가지고 또 진주 시민들이 마음의 양식이라 할 수 있는 책을 많이 읽는 계기가 또 안 되겠나.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남은 과제는 행정기관의 의지입니다. 지역서점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서점은 가족 명의 등으로 실제 운영하지 않는 서점 수를 늘려 도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식상 매장을 주택에 조성하는 등 조례안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어 지자체의 현장 실사 등이 없다면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점들은 다 보이지도 않는데 입찰만 하면 어디서 나오는 서점들인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 되기도 힘들고.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조항도 권고 수준이어서 학교와 도서관 등 구매 주체의 조례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공적에 따라 포상까지 수여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타 지자체의 조례도 참고해 볼 부분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여러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강묘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중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도시환경위는 이 자리에서 지하주차장 균열과 땅꺼짐 등을 지적하고 주민 불안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진주시와 LH가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가 지역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회는 최근 경상국립대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의 특강에 초청받아 진주시 맞춤형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의 용역은 벤처 창업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의 기업 환경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지역의 혁신 노력과 투자 유치 성과를 진주시에 도입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진주시의회 진주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방안 연구회가 최근 진주교방무 체험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활동은 국가무형유산 진주건무 보유자인 유영희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이사장과 박설자 진주포구랑무 보존회 대표가 두 교방무를 시연하고 참석자들이 주요 동작을 직접 체험하는 강습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온라인 서점 및 대형 서점과의 경쟁 심화, 학령 인구 및 독서 인구 감소 등의 악조건 속에서 경영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서점의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지역 사회의 문화적 공간이자 쉼터로서 중요한 기능을 해온 지역 서점이 계속해서 제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진주시 차원의 지역 서점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발굴,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독서 문화 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진주시의회 의정 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